자, 봐봐. 보전시가부터 나가보자. 우리 보전시가 나가야 될 게 일단은 25페이지 농가 원료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5화가 88 항공가 되고, 그 다음에 폐쇄 부분 빼고 만분가 130, 그 다음에 250, 269, 285. 아마 다 하면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농가 훈련과는 빠르게 건너뛸 부분 건너뛰면서 갈 거야. 25페이지입니다. 정하규는 정약용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시합사상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농가, 농촌에서, 우리 근데 항상 농촌에서 짓는 거, 농민이 짓는 거 본 적 있어? 거의 대부분 양반이 짓지. 양반이 지어가지고 농민들을 훈계하는 식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농부도 아니야. 전업 농부도 아니거든, 양반인데. 근데 꼭 항상 그 오지랖 넓어가지고 이제 항상 꼰대 짓을 하지. 그래서 농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령가, 원령체가라고 들어봤지. 달거리 노래. 우리 동동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한 세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서사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령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사가 있는데 결사는 12월령에 포함시키기도 해. 그리고 각각 1월령부터 12월령까지는 절기 소개, 그 다음에 그 절기의 농사일, 그 다음에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명절 풍속,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하는데 만약에 명절 풍속은 없으면 안 넣어. 그 해에 명절이 없어. 보통 우리 1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음력으로 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면 동동 보면 대충 나오잖아. 1월은 뭐야? 설날 있지. 그리고 정월, 대보름 있지.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 1월 1일, 1월 15일 음력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은 뭐 있니? 2월은 원래 이제 저기 뭐야, 불교 연등기 있는데 이 사람 봐봐. 정하규는 아버지가 뭐야? 천주교야. 거기다가 유교 사상도 가지고 있지, 싫어. 그러면은 뭐는 되게 싫어해? 불교 행사는 되게 싫어해. 그래서 4월 초파일에 이제 그 석가탄신일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하고 건너뛰어버려. 정말 그렇게 써놔. 4월 초파일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떡이나 먹고 놀아라 막 이따구로 하고 넘어가 버려. 그리고 5월 5일에 뭐 있어? 단오, 유두절, 6월에 7월에 뭐 있었어? 7월 7일 중양절, 8월에 뭐 있어? 한가위. 9월, 잠깐만, 7월이 백중절. 미안. 중양절 뭐 이런 식으로 있지. 그래가지고 주요 절기가 있으면 명절 풍속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농사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자, 그래서 1월부터 한번 보자. 서사부터. 자, 천지조판, 하늘과 땅이 조판 만들어질 때 1월 성신이 죽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 1월은 도수가 있고 성신은 전차가 있어서, 이건 무슨 뜻이야? 해와 달은 이제 도수가 있고 그 시간을 알려주고, 성신, 별들은 돌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1년에 360일로 했지. 왜 그래? 한 달이 대략 28에서 30일 정도로 잡아가지고 크게 30일로 잡아.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잖아. 음력을 사용하면 달이 한 번 보름달이 됐다가 다음 보름달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 한 28에서 30일 정도 걸리지. 그래가지고 1년에 360일로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어떻게 돼? 한 5일씩이 빠지잖아. 한 11일 정도가 빠지거든, 한 달이 되면은. 1년이 되면 11일 정도가 모자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때려넣어?
윤달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일로 잡는 달을 가끔씩 때려 넣어. 그러니까 30일이어야 되는데 40일이 되는 달을 하나씩 넣어. 날짜가 너무 밀리면. 그렇게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대충 음력을 맞추는 거야. 양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31일과 30일로 해가지고 맞추고 이제 윤년이라고 해서 2월달에 29일인 거를 4년에 한 번 넣지. 그래도 조금씩 밀려. 그래가지고 그레고리오스력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맞추는 건데 음력 같은 경우에는 윤달에 넣어가지고 10을 더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더 늘려버리는 거야. 한 달에 40일인 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추고 360일 제 도수가 돌아오매 동지, 하지와 춘추부는 일행으로 추측하고. 이건 무슨 뜻이야? 동지와 하지는 뭐야? 밤이 제일 긴 때와 낮이 제일 긴 때. 이건 알 수 있잖아. 보통 측정해보면. 그리고 춘추부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때는 일행, 해의 이제 움직임으로 추측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동지와 하지는 해를 통해 가지고 대충 이제 제일 긴 날과 제일 짧은 날과 이제 밤이 제일 서로 비슷한 날을 맞추고. 상현, 하현, 망회삭, 달이 이제 뜨고 이제 달이 없어지는 금음날까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영휴 이렇게 한 달을 만드는 거지. 이해되지? 옛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절기 이해가. 그 다음에 넘어가. 대지상의 동서남북. 땅 위의 동서남북이 곳을 따라 조금씩 계절이 틀리기로 북극성을 근본으로 하여서 원극 가깝고 멀리의 계절을 조금씩 달리하여 마련하니 24절기를 12사계 분별하여. 이건 뭐야? 각각 우리 12개월이 있잖아 음력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각각 절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정월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은 뭐야? 입춘. 거기 보면은 뭐야? 이제 절기가 옆에 봐봐. 31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정월은 맹춘이라 입춘과 우수의 절기로다. 그러면은 1월 달에는 뭐가 있는 거? 입춘과 우수. 그리고 뭐 해서 동지, 하지 막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이런 단어들 있잖아. 거의 이제 계절에 나타낼 때 뭐 가끔씩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 쓰는 단어들. 오늘이 뭐 입춘입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그 24개가 있는 거야. 한 달, 음력 한 달에 이제 2개씩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12삭을 분별하여 매삭의 두 절기가 일망사이로다. 매 그 달마다 두 절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왕 오고 가서 자연이 성세, 시절을 만들고 요순 같은 착한 임금들이 역법을 만드셔서 요순이 이제 뭐 역법을 만들었다고 여기 나오지. 요임금과 순임금 오제의 마지막이었지. 천실을 밝혀내어 만민을 맡기시니 하우시의 500년은 인월을 세수로 삼고 주나라 800년은 자월을 신정으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봐봐. 삼왕과 오제였잖아. 기억나? 삼왕 복희여가 신동이었지. 복희는 어로와 64개, 물고기 잡는 것과 64개를 인간한테 알려주고, 여와는 뭐야? 하늘소리하고 불을 전해주고, 신농은 농사 짓고, 약속 해는 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제가 누구였어? 처음이 황제 헌원씨였지. 헌원씨는 인간한테 배와 소래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쫑쫑쫑쫑 해가지고 이제 요제와 순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대? 여기 보면은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순제가 누구한테 물려줘? 하우시한테 물려주잖아. 하나라를 세운 우한테 물려주고 누구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쭉 하나라가 되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폭군인 거란이지. 그 다음이 뭐였어? 거란 다음이 은나라 세우는 성상왕. 은나라는 이제 주왕 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를 이제 문왕과 무왕이, 문왕이 그 아대고기 먹은 사람이잖아. 주왕이 아대고기 먹인 거야. 그리고 이게 주나라이지. 주나라 말이 뭐야? 이제 춘추시대고, 주나라 멸망 이후가 전국시대지. 이 춘추시대의 공자가 이 주나라의 문물을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시경, 시를 모으고, 서경, 역사와 이야기를 모으고, 그 역경, 주역이라고 그러지. 주나라의 역. 전볼 때 많이 쓰잖아, 주역. 근데 이게 주나라의 달력이거든. 근데 웃긴 건
달력 역경을 만들긴 했는데 이 은나라 걸 그대로 받질 않았어. 그게 뭐냐면 여기 봐봐. 다른 거는 받았는데 봐봐. 하오시 하나라 때 500년은 인월을 세수로 했대. 인월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보통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갔거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 여기가 원래 동지부터 시작해. 밤이 제일 길 때부터 낮이 제일 길다가 다시 밤이 제일 길 때로 돌아올 때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때? 양기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자월이 원래 1월인 거야. 동지에서부터. 근데 그럼 한겨울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음력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지금 음력은 여기가 1월이야.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사실 지금 봐봐. 몇 월이야? 거의 1월 말인데 1월 1일인 거잖아. 음력으로 치면은. 그래서 요게 봄인 거야. 음력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제 이게 1월일 때도 있었다는 거지. 언제? 이게 은나라 때야. 하나라 때는 어땠어? 여기부터 시작을 했고 은나라 때는 다시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주나라 때는 이거를 따라하다가 은나라를 따라하다가 주나라 말에 공자가 어때? 아, 이건 하나라 게 맞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라 걸 다시 가져와서 쓴 게 오늘날의 음력이어서 인월을 1월로 삼어. 지금도 우리가 음력에서는. 그 얘기야. 봐봐. 자, 하오시 500년은 인월을 세수로 삼아. 원래는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삼았어. 하나라 때는. 봄이 이때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은 양기가 시작되는 건 자월이잖아. 원래 지금으로 치면은 음력 11월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 800년은 자월을 신정으로 하였대. 그러니까 은나라가 아니다. 미안. 주나라 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는 여기를 삼고 주나라는 다시 자월을 동지에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때부터를 이제 1월로 삼았는데 그 밑에 보면 당금에 쓰는 역법은 하오시와 한법이라. 하나라 때 무씨가 만든 역법을 쓰고 있대. 왜? 한서울량의 기후의 차례,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례가 사계절에 딱 맞으므로 공자님께서 원래는 주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주나라의 모든 문물을 이어받게끔 해서 유교를 만든 건데 주나라의 문물이 유교인 거잖아.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사람 죽으면 3일장 치르고 뭐 절을 몇 번 하고 이게 다 주나라 때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점 보는 것도 다 주나라 때 통계학이란 말이야. 그걸 공자가 다 집대성 해놓은 건데 근데 달력만큼은 뭘로 받았어?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서 하나라 때 거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의 인월이 1월이 되는 이제 계절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해되지 달력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농가원령가에서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1월령부터 시작하지. 뭐부터 시작하겠어? 저희기 소개, 그 다음에 농사일, 명절, 풍속. 그래서 몇 개 중요한 월들만 좀 찾아보고 나머지는 패스할게. 기니까. 자, 봐봐. 정월령 1월이지. 1월은 맹춘이라. 우리가 보통은 1월을 뭐라고 불러? 맹춘이라고 부르죠. 여긴 뭐야? 중춘. 그리고 3월은 뭐야? 개춘 내지는 만춘이라고 해. 그러니까 봄 3개월이잖아. 이거에서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삼춘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름은 뭐야? 맹하, 중하, 그리고 개하 내지는 만하라고 해. 그래서 4, 5, 6월이 뭐인 거야? 3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해돼? 이름이? 자, 입춘이고, 입춘과 우수의 절기래. 맹춘이고. 산중가나, 산중의 골짜기 사이에 빙설. 눈과 아름이 아직 남아있지만 평교광야, 평야에는 운물이 변한다. 여러가지 구름과 사물들이 변해. 어와 우리 성상. 아, 우리 임금님께서 애민중농. 백성을 사랑하시고 농사를 아끼시니, 농사를 중요시 여기시니. 우리 이제 아까 어때 절기 소개하고 났으니까 이제 농사일 소개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첫 달이니까 이제 뭔 얘기부터 하는 거야? 농사는 세상의 근본이야. 임금님께서 중요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간특하신 권농, 농사를 권하시는 윤능, 임금의 말씀을 방방곡곡에 반포하시니 슬프다 농부들 아무리 무식하여도 무지한들 네 한 몸의 이해를 고사하고 임금의 은혜를 어기겠느냐. 임금의 뜻을. 그러니까 너희 농사 짓기 싫어도 농사 지어야 돼. 왜?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산전수다.
산에 있는 밭과 물이 있는 논을 반반씩 하여서 힘되는 대로 다 농사지어라 이거지. 자, 1년에 풍흉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1년 동안 풍년 들고 흉년 드는 거를 사람이 측량하기 힘들어도 인력, 사람의 노력이 극진하면은 천재, 하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니 각각 권면하여서 게을리 부리지 마라. 다음 페이지. 1년지계,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대. 그래서 범사, 모든 일을 미리 하여라. 봄에 만일 실시, 봄에 만약에 때를 잃어버리면 종년, 그 다음 해가 낭패가 되니 농기, 농기구를 다스리고 농우, 소를 살펴 먹이고 제거름을 재워놓고 한쪽으로 실어내어 맥전, 보리밭에 오줌치기. 옛날에는 오줌 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비료였지. 비료가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리밭에 오줌 주는 거는 1년 전보다 더 힘써해라. 또 늙은이는 근력 없어가지고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역고 밤이면 새끼 꼬아서 때 맞춰가지고 이제 농한기잖아. 겨울이니까 농사일이 별로 없는 한가한 때야. 그래가지고 지붕도 새로 지어라. 그러면 그 힘을 더리로다. 또 실과나무, 과일나무는 벚꽃 깎고 껍질을 깎고 그 사이에 돌을 끼워두면 열매가 많이 자란다더라. 이런 거 해보시고. 정조미명식, 그러니까 첫날, 새해 첫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이거 하면은 잘 된다니까 시험적으로 해봐라. 또 33페이지 가면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이제 국화수를 밑하고 그걸 걸러내고 삼춘백화시, 봄에 꽃이 피면은 그 앞에서 술 취해보자. 또 상원날, 거기 보면은 이제 상원날은 정월 보름이지, 15일이지. 달을 보아가지고 수한, 가뭄과 홍수를 대충 안다고 하니 노농, 늙은 농부들은 경험으로 대강 짐작할 수 있다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들은 소리랑 이런저런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써놨지. 이 사람 농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초에 세배하는 건 뭐야? 명절 풍속인 것이. 농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풍속 들어가는 거지. 정초 뭐야? 1월 1일에 세배하는 것은 도누한 후덕한 풍속이라. 새 의복을 뜰쳐입고 친척들과 인리, 이웃들을 서로 찾아다니면서 노소남녀 아동까지 3, 3, 5, 셋셋, 다섯사섯 짝지어서 다닐 적에 와삭버섯 몰고. 와삭버섯은 옛날에 옷을 처음 만들면은 어때? 이게 새 옷이 이제 막 가림질 해가지고 풀 매겨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꼿꼿하거든. 되게 딱딱한 느낌이야. 종이같이. 그래서 그게 옷이 구겨지면서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나. 와삭버섯, 그리고 색상이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새 옷 입었으니까 설빔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 설에 입는 새 옷을. 그래가지고 지금이 이제 설날인 거잖아. 요때 이제 풍속인 거야. 사내 아이는 연띄우고 계집 아이는 널뛰고 윤놀아서 내기하는 것이 소년들의 놀이로다. 다음 페이지. 또 사당의 새알, 세배하고 병탕이 뭐야? 떡국이지. 떡국 먹는 식이잖아. 떡국과 주과, 술과 과일, 그리고 엄파와 미나리를 무싸게 곁들이면 보기에 싱싱하여 오신채는 5가지 향신료지. 그거와 맞먹을 정도로 좋구나. 또 5월 15일 보름날, 우리 좀 있으면은 음력 5월 15일이겠지. 보름 뒤면은 15일일 거야. 보름날에는 약식과 달에, 그리고 신라적부터 이어오는 풍속이야. 달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지. 그리고 묵은 산채, 묵은 산나물을 삶아내니 육미, 고기맛과 바꿀 소냐.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또 뭐해? 귀 밝히는 약술 마시고, 보름사기는 생밥 먹고. 이제 뭐 그런 거 요새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정월대보름에 뭐 먹고 뭐 이런 거. 먼저 불러가지고 더위 팔기,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더위 사가라 그러면은 여름날에 더위 안 산다는 그런 내용이지. 달맞이하고 횃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다. 이게 이제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월, 3월 쭉 나가는 거지. 2월 간단히 보면 2월은 중춘, 가운데 봄이고 경칩과 춘분, 우리 맨날 경칩 얘기하잖아.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게 이제 음력 2월이라는 거지. 춘분의 절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어때? 이제 농촌 일 해야 될 것들 쭉 얘기를 하지. 뒤로 가보자.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8월쯤 가보면 또 명절 풍속 많겠지. 5월에도 많을 거고, 5월은 가물염이잖아. 5월을 한번 보자. 5월 어디냐면은 44페이지. 자, 44페이지. 5월이라 중하, 망종, 중하되니 가운데 그 계절, 그 가운데 여름이지. 망종과 하지의 절기로다. 5월이니까 하지면 뭐야? 낮이 제일 긴 날인 거지. 자, 남풍을 때 맞춰서 맥추, 보리 추수를– 보리반 누름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5월에는 이제 보리 추수할 때고.
이제 한여름이 이제 중하니까 문 앞에 털을 닦고 탐맥장 보리타작을 하오리다. 드는 낫을 베어다가 단단히 헤쳐놓고 도리깨를 서가지고 도리깨로 털어내는 거지. 불들려가지고 돌고 쓴 듯하던 집안이 조용하던 집안이 흥성하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담석에 남은 곡식이 거의 지나였구나. 보리고개라고 그러지. 왜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 중간에 이 곡식이 옛날 곡식과 새 곡식을 서로 이어가더니 이 곡식이 아니면 여름 농사 어찌하고 여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보리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천심 이것도 하늘의 은혜니 이걸 생각하니 만득하다. 목동들은 놀지 말고 소를 잘 보살피고 뜸울의 골목이고 이슬풀을 자주 뜯겨가지고 무루가리 모심길을 제 힘을 빌리자. 소 힘을 빌려야 되고 모리집은 그 보리집 오타 모리집은 말리우지 말고 솔가지를 많이 쌓아가지고 장만함을 준비하여 임시 걱정 없이 하고 잡농 이제 뭐야? 누에 농사도 마칠 때이고 사나이 걱정 없이 하세. 누에석도 하련이와 고치나무도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누에고치를 딸 때가 되었다는 거지. 누에고치 따라서 맑은 날에 가리어가지고 누에 가지고 뭐해? 비단짜리 실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밑에 문단 바로 넘어갈게. 누에자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읽어보면 되고 5월 5일은 단오날이지. 물색이 새롭구나. 오이밭에 첫모래 땅이 이슬이 젖어 있고 앵두는 익어가지고 붉은 빛이라 아침볕에 이제 밝도다. 목개친 영개 이제 닭소리가 익힌벌로 자주 울고 목소리 이제 저기 뭐야 익힘이니까 연습이지. 연습하느라고 자주 울고 향촌의 아녀들은 추천 그네 타고 청상 참포비녀 좋은 계절 허송하지 마라. 이 무슨 뜻이야? 너무 간호라고 놀지 마라 라고 꼰대처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또 그러니까 단오날 놀지 말고 5월에 47페이지면 노는 틈에 하올리는 쑥이나 따라 너네 놀지 말고 그런 소리 하고 있지. 하늘이 지인하사 인자하셔가지고 유연히 자군 우연히 구름을 만드시니 때맞춰 오는 비를 누가 능히 막으소냐.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다가 계속 비가 내린다는 거지. 그래서 관솔불 소나무 가지에다가 불 붙여놓고 내일이를 마련할지. 뒷노는 누가 심고 앞노는 네가 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모내기하고 뭐 새로 농사 지을 것들을 쭉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뒤로 가봐. 6월령 넘어가고 8월령 가보자. 8월령이 뭐가 많지? 자, 55페이지. 자, 8월이라 중추되니 이제 가을의 중심이지. 백로와 축분이라는 절기가 있어. 북투칠성 자루가 돌아와서 서천 서쪽 하늘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떠 있고 선선한 조석 아침 저녁의 기운이 추위 봄의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 들리는구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이 성실하고 만물을 대적하니 들구경 돌아보니 힘든 일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백곡 이삭 패고 여물어가지고 고개 숙여서 서풍 서쪽 바람에 익은 빛이 황혼 뭐였어? 홍련이 든 곡식이었지. 그게 일어난다. 다음 페이지. 백설 흰눈 같은 면화. 아까는 어때? 누에 고치 따가지고 비단 만들고 이거 면화는 뭐야? 이제 겨울철에 준비하는 거지. 솜미불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면화송이가 산호 같은데 고추단에 첨야 밑에 널었으니 가을볕이 명랑하다. 안팎 마당에 닦아놓고 밭에 망고 장만해가지고 면화 따가지고 면화 이제 가공하는 일을 하는 거지. 나무꾼들은 돌아올 때 산과 따오고 아이들은 밤대초 따가지고 아이들 세상이고 알밤도 말리어라 제철에 쓰기 하소. 아람은 알밤이야. 명주를 그러네요. 추양 가을빛에 마전하고 쪼글들이고 잇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부모님은 연만 나이가 많으시니 소위를 유의하고 그나마 나를 재어 나머지는 재어가지고 자녀에 혼수하고 여러가지 이제 소위랑 자녀 옷도 마련하는 게 가을인 거지.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풍성한데 이제 뒤로 가보자. 추석이니까 한가위 뭐 이런 것들 지내겠지. 근데 한가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은 또 없네. 뒤로 넘어가. 어디로 가냐면은 12월령 가봐. 70페이지 12월령.
개동이지 마지막 절 소한과 대한의 절기로다. 설중 눈 속에 봉우리가 해 저문 빛이로다. 한 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집안의 여인들은 새희의복 이게 설날 의복들 장만하고 그래야 1월령에 그 새 옷 입는 거지. 무명명조 끊어내어 온갖 물색을 드러내니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고 한쪽으로는 다듬어내고 한쪽으로는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횟대에도 걸었대. 횟대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닭 올라가서 우리 회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닭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앉아있는 이제 이 가로 대를 횟대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옷을 걸어놓을 때도 횟대에다 걸어.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다 옷을 걸어놓지. 옷걸이 같은 역할도 해. 그래서 옷을 이제 걸어놓는 거지. 입을 것은 그만하고 음식장만 하오리라. 떡살은 몇 마리며 술살은 몇 마리고 콩갈아서 두부하고 메밀살 만두 빚고 새우 이제 새해 고기는 갯돈으로 빚고 북어는 강에서 사고 nap평날에 창에 묻어가지고 꿩을 몇 마리 잡고 참새들도 지져 먹고 깨강정, 콩강정, 곶감대추, 생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줄 봐봐. 초록물에 오락가락 묵은 세배. 오늘날에는 세배가 이제 새해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해 갈 때 세배하고 그 다음 해 가서 또 세배하는 거야. 새해 인사하는 거지. 하루 한 해 잘 보내셨으니까 인사하고 새해 새로 잘 시작하십시오 인사하고. 자 72페이지 결사. 이거를 12월령에 넣기도 해. 자 오와 내 말 듣소. 아 내 말 들어봐라. 농업이 어떠한가? 종년 1년 내내 고생한다 하지만 그 중에 낫긴 위로는 국가에게 봉사하고 사계절 제사와 공친 여러 이제 친척들과 이제 지내는데 형제 처자 혼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인과 제사들 먹고 입고 쓰는 것들 전부 땅에서 소출하지 않으면은 돈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하였으니 배부려서 선업하고 말부려서 장사하고 정당 잡고 전당 잡고 빚주기 장판에서 체계놀이 술장사 떡장사 손막질 가게보기. 아직은 할만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한번 잘못해서 사업 망하면 파랗고 비꾸러미 살던 곳이 터도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지만 농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도박성이 없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73페이지 보면 농사는 믿는 것이 내 한 몸에 달렸으니 계절도 진퇴가 있고 연년이 풍흉이 있기는 하지만 수한 풍박도 잠시 재앙이 없다 하진 않겠지만 극진하게 힘을 들여가지고 가족들이 열심하면 아무리 죽을 새해도 굶어 죽진 않는다. 농부들은 굶어 죽진 않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제 시골을 지켜서 소동 움직일 뜻을 하지 마라. 황천 한 해도 인자하셔서 노하심도 한때이고 그 자네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오. 10년을 보시면 10년을 가령하면 7분 7년은 풍년이고 3년은 흉년이라. 그러니까 흉년일 때보다 풍년일 때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지.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에 전심하여라. 하소정과 빈풍시라는 거를 이제 성인이 지었는데 농업에 대한 이제 시를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 내가 기록해보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 농사 열심히 써라 라고 농사 열심히 지어라 하면서 쓴 시야. 됐지? 이게 농가 원료가고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뭐야? 자 우화가 우화는 뭐야? 어리석다다. 어리석은 노래지. 정훈이 썼는데 보면은 자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탄에 보자. 어찌 삼긴 몸이길래 이대도록 어리석은가. 우화에도 우화라시야 그래도 우화라시야. 이거 후렴구야. 중간에 계속 나.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처럼 어리석은가 하면서 자기를 탄식하는 거지. 이봐 먼님네야 내 우할 어리석은 말을 들어보시오. 이내 젊으신들 우활이 끝이 없어서 이 몸이 상전함이 금수 짐승과 다름으로 애친경영 이제 형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를 사랑하고 충분제장 임금한테 충성하고 이제 그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분내사 이러한 일들만을 이제 헤아려 가지고 알았더니 한 일도 못되며 세월이 늦어나니 평생의 어리석음이 나에 따라 길어간다. 사실은 유교적 가치관을 지켜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어법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어리석어서 유교적 가치관만 지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라고 하지만 일종의 자부심일 수도 있지. 나는 그래도 유교적 가치관을 지킨다 이런. 자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 근심하며 일가모 비세는 줄 아니었던가. 무슨 뜻이야? 그만큼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거지. 현순백절 부끄러움을 어이하며 옷을 누덕누덕 기워입는 것에 부끄러움도 몰랐고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을 무일 줄 미워할 줄도 몰랐대.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야. 노아라 직구되도록 뭐하란가. 본사 보면은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볼 줄 어이하며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지내온 거지. 하정 이제 여름 정자에서 잠이 들어 꿈을 깰 줄 어이하며 추천 가을 하늘에 달을 맞아 밤드는 줄 어이하며 동설 겨울 눈에 시흥에 겨워 시를 지는 흥치에 겨워서 추움을 어이할리 라고 하면서 이제 어때 자연의 어떤 변화를 모르면서 이제 살아온 거지. 사시강경을 아무런 줄 모르고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이제 즐길 줄 모르고 살다가 말로의 버린 몸이 인생 말세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인간 시비 인간의 옳고 그름을 듣도 보도 못하거늘 일신연고 한 몸의 영화로움과 고통을 100년을 근심할까. 그래서 나는 어때 여러가지도 모르고 그냥 유교적 시간만 지키고 살아왔다. 어리석게 아침에 누워있고 나중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생긴 어리석음을 내가 설미하리하리. 그래도 애달다 고추 한자 생각하니 다시 한자 생각하니 이 몸이 늦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다. 늦어났다는 건 뭐 옛날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때 유교적이고 더 자연에서 잘했고 더 음악도 잘했다라고 항상 생각했지. 옛날에 성인들이 더 잘났다고. 그래서 100번을 다시 주고 사실 옛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대. 희황천지 뭐야 복희 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잠깐 놀아봤으면 혹은 요순시대의 사람을 적어나마 이제 배웠으면 좋겠는데 순박한 풍속이 이원 멀리 떨어져 있으니 투박한 풍속이 다 되었구나. 한만한 정해를 눌다라 이르느뇨 나의 이 한심한 시름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 천지파랑은 뭐야 천지와 팔황 동서남북 상하좌우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싶고 추노에 두르거든 성현강업 자체나 보고 싶고 추나라와 노나라야. 추나라는 맹자가 태어난 나라고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나라지. 추나라 노나라에 가서 성현의 어떤 사업을 보고 싶고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 곳. 주공도 이제 문왕의 셋째 아들이지. 이 사람도 성인으로 쳐. 주공은 문왕이 아들 고기 먹었으니까 첫째 아들은 죽었을 거 아니야. 둘째 아들이 무왕이야. 무왕이 물려받고 나서 또 일찍 죽어.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이 주공인데 이 문왕의 아들들이 되게 많았거든. 이 문왕의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노리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무왕의 아들들을 제대로 쭉쭉쭉쭉 이어내려가게끔 주공이 나머지 아들들을 다 처단해. 그리고 이제 뭐 괜찮은 아들들은 남겨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의 그 문물을 가진 게 주공이야. 그래서 주공도 성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보이지 않고 꿈에도 배잡는고라는 뜻이야. 이심한 내 쇠를 이러하여 어찌하리.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리의 눈을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멀리 떨어진 데 눈을 두고 옛날 사람들에게 뜻을 두니 우활한 어리석은 이 마음은 각오하니 오노메라. 인간의 혼자 깨어 놀더려 말을 했고 인간의 혼자 깨었다는 건 이소 불원의 이소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이지. 이 사람 많이 나오지. 들어봤어? 삼녀대로 처음 들어? 준혁이 기억나? 민주 기억나? 불삼녀, 불원, 초강의 어복충혼 맨날 나오는 애들. 충신인데 물에 빠져 죽은 애 한 명 있잖아. 강에서 빨아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나와. 고정기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어부사시사에도 나오잖아. 하사에 거기에 보면 오자서랑 불원 해가지고 중국고사 해가지고 다른 애가 뺏어놨었잖아. 하여튼 이 사람이 불원이라는 사람인데 초나라의 대부였어. 3년에. 근데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유배 가다가 이제 초나라 강가에서 명라수라고 그러는 곳에서 이제 나는 너무 이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바위 끌어안고서 뛰어내려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시가 이소야 죽기 전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소에 취한 것 같고 나만 깨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그러고 바위 껴안고서 빠져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절개를 지킨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대명사가 불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원같이 생각된다는 거지. 혼자 깨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91페이지 뭐야? 축타의 영언으로도 이제 배워가지고 어이하면 축타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송조의 미색으로도 이제 잘생긴 사람, 송나라 공자의 얼굴을 얻어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거나 이제 얼굴이 아름다워도 이제 어리석어서 안 된다는 거지. 우삼단 초실,
무담산에 있는 풀의 열매, 불로초를 누가 얻어먹겠느냐. 무이고 고임이 다 우월한 사실로다. 이제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리석은 탓,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탓이래. 이리 해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해고, 다시 해니, 다시 생각하니, 일생의 사업이 우월이 아닌 일이 없대. 다 어리석어. 그래서 이 우월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하리. 아이야 잔 부어라. 술 취해가지고 이 어리석음을 잊자라고 하는 게 우월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거와 비슷해서 탄궁가가 나오지. 탄궁가는 궁, 가난함을 탄식하는 노래야. 배고프니. 똑같이 정운이야. 똑같은 단어를 썼어. 자, 하늘이 삼기심을 일정한 도로 하련만은 하늘이 태어나게 할 때 사람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어찌하여 이 인생이 이대로 고초하다 가난하다. 아까는 어리석다고 탄식하더니만 가난하다고 탄식을 하지.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삼순구식은 뭐야? 순이 열흘이지. 그러면 삼순은 한 달에 9번 밥을 먹거나 못 먹거나. 10년 일관, 10년에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옛날에 어때? 갓 하나는 거의 샤넬백 하나 가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비싸다고 그랬어. 암표 누공을 날같이 비웠으며, 암표라는 거는 이제 저기 공자의 제자야. 안현이 이제 표주박, 안현의 표주박이 비인 게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의 가난, 원헌도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가난함이 나같이 극심할까? 내가 제일 가난하다는 거지. 본사에 춘일이 지지하여 포고의 배합권을 이제 봄날이 되어가지고 새가 오는데 동쪽 이웃에 따비 잡고 서쪽 집에 홈이 없고 집안에 들어가서 빼갓을 마련하여 씨앗을 마련하여 올벼씨 일찍 수확하는 벼의 씨를 한 마를 반나마 뒤먹었고. 그런데 이제 어때? 씨가 반나마 뒤먹어가지고 씨앗도 별로 없고 기장 피 조팥은 서너대부터건을 하나한 많은 식구들을 어찌하여 먹여 살리겠느냐.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야.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썼으라. 죽은 상청이 먹고 건더기 건져서 종을 주니. 봐봐, 양반은 옛날에 가난해도 뭐가 있어? 종이 있어. 노비가. 여기 봐봐, 가난하다 그렇게 탄식하는데 노비가 있지. 나중에 이제 정약용도 그래. 정약용 시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그 이웃집 호박을 종이 훔쳐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노비가 있어, 옛날 양반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가난한 게 노비가 있다고 안 가난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비들이 농사 짓잖아. 옛날에 노왕사 봐도 노비들이 농사 짓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비한테 먹을 걸 준 거야. 준 물은 위에 사람이 먹고 건더기는 거저 종을 줬는데 눈이에 바늘 잡고 코로 휘파람 딱 이것도 먹으라고 준 거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런다는 거죠, 종들이. 올벼 일찍 수확한 벼는 한 발 뜯고 조팥은 다 묵이니 사리파 바랑이는 이제 잡초들이지. 나기도 싫지 않은가. 그렇게 귀찮지도 않니 계속 난다는 거지, 풀들이. 환자 장리 무엇으로 장만하며 이제 빌려먹은 곡식들 무엇으로 갚고 요역과 공보 세금들은 어찌하여 차려낼 것인가. 백이사지라도 견해성이 전혀 없다. 백이사지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이거 견뎌내성이 없어서 장초의 무지를 물어. 장초라는 건 뭐야? 담배지. 여기 나무구나. 나무가 무지한 것을 부러워해가지고 어찌하리. 차라리 이제 생각 없는 나무가 더 걱정이 없어서 부러워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사 3으로 가보자.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가 배부르며 겨슬을 덮지 한들 몸이 어이 가리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어때? 가난하고, 이제 풍년이 들어도 가난하고, 기저도 쓸데없어 공벽에 있고, 이게 배틀의 북도 천자의 옷감이 없는 거지. 부중 솥도 버려두니 붉은 이제 노비스럽다는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시상망 명의 기재 여러 이제 날에 제사 지내는 거 무엇으로 제사 지내며 원근 친척들과 내빈 관객 여러 손님들도 어이하여 접대하리. 이 얼굴을 지녀있어 어려운 일이 하고 많다.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함을 탄식한 다음에 뭐라 그래? 이 가난이 다 뭐 때문이야? 가난귀신 때문이래. 그래서 가난귀신의 탓하지. 이 원수 같은 공기, 가난의 기승을 어이하여 여의로냐. 여의다 무슨 뜻이어서 이별하다였지.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딸의 시집 보내다. 소래훈양 여러 가지 제사 갖추고 이름 불러가지고 전송하여 일신길량 사방으로 길일날 사방으로 다 쫓아내려고 하니까 추추분분 막 울고 짜면서 원노 노하여가지고 이런 말이 자소지로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희로우라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을 너와 함께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자, 가난귀신이 너 가난귀신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못 살겠다 저리 가라 하니까 가난귀신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랑 얼마나 의리 지켜가지고 맨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다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래 가난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108페이지 보면 죽거나 살거나 내가 이별할 줄을 모르고 너랑 가난귀신이 너를 이제 배반하지 않고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정머리 없는 놈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격하는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구나. 무정한 세상은 나를 다 버렸지만 가난귀신 너만한 신의가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못 보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인이 삐절하여 잠깨로 여일려냐. 내가 인위로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너를 쫓아내겠느냐. 하늘이 만든 나의 이 가난을 설마 어이하리. 그래서 빈천도 내 본인이 서로 무엇하리 하면서 가난귀신과 같이 살아가겠다 하는 내용이야. 아까 이제 어리석음은 술로 있고 가난은 가난귀신 못 쫓아내서 그냥 같이 가난하고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130페이지 사실 이 만본가가 지저분해서 잘 안 나오거든. 요새는 한 번 나오긴 했었는데 2010년 이전에 좀 많이 나왔고 이제 3인국 송민국의 원곡 버전이 나와.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 3인 송미가 정말 그래도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봐봐. 만분이라는 거야. 만 가지 분, 어떤 마음의 억울함을 노래한 노래인데 조이야. 언제 사람이냐면은 성종 때 사람인데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으로 바뀔 때 사람이야. 연산군 때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비들이 많이 쫓겨나잖아. 그때 이제 쫓겨난 사람이 조이거든. 그래서 옥황상제를 성종으로 빗대어가지고 자기가 땅 위에 있으면서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거 거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3인국 송민국의 원형이 이거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연산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해. 아, 이 세상이 정말 거지 같구나. 근데 직접 하면은 반영이잖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돌려가면서 왜 성종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노래. 이 사람은 결국엔 유배지에서 죽었어. 그래서 유배 가가지고 쓴 유배 가사의 대명사지. 이게 이제 3인국 송민국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만본가 한번 보자. 근데 만본가 보면 한 말 또 하고 중원부원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직접적으로 쓰지도 못해. 사실은 연산군 취하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잘못 썼다가 뭐가지 나는 거잖아.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자. 자, 천상 백옥경 11호 어디면요 많이 보던 표현이지. 옥황상제 궁궐이 어디인가. 천상 백옥경 11호 다 이제 3인국 송민국 같은 데서 나오는 표현이지. 오세군, 오색구름이래. 보겠어. 신선세계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오세군, 채운, 자온 다 신선세계지.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옥황상제 궁궐이 가려있으니 천문, 하늘문의 구만리, 꾸민 등 갈등말등. 왜 그래? 성종이 죽어가지고 이제 없잖아. 이거 옥황상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황상제 있는 곳에 가야지 못하겠구나. 차라리 씌어지어 죽어가지고 억만 번을 변화. 여기서 이제 화자의 분신이 나오는 부분들이 꽤 많아. 이것도 이제 3인국 송민국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화자의 분신.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 요까지 말고 잠깐 치고 가자. 셋 다 힘들어 보이니까 이것만 딱 끝내자.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체크해봐. 자, 억만번 변화하여가지고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되고 두견새가 되는 것도 하나 나오고 이화가지구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삼천공리, 삼평동은 이제 신선이 산다는 곳 속에 점은 한날구름, 한날구름도 화자의 분신이지. 한날구름이 되어 바람에 흘리나라 잠이궁, 임금 계신 곳에 날아올라. 옥황상전, 향안전, 향기 피우는 이제 그 앞에 지척으로 나앉아 흉종, 마음속에 쌓인 말을 실컷 아래리라. 이게 서사야. 이게 마음에 먹은 거를 실컷 말하고 싶다. 중간에는 막 답단계 나오는데 일단 화자의 분신만 좀 체크해볼게. 뒤로 가봐. 제일 뒷부분에 또 화자의 분신이 나와. 137페이지 봐봐.
자, 136페이지 옆에 9는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 흘러가고 자취도 없고 오간, 옥 같은 얼굴이 꽃이 되어 눈물이 가려 묻고는데 이 몸이 녹아져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씌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씌어지고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총루 빈산의 해골같이 임자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 이것도 화자의 문제지 만장송이 되어서 소나무가 되어 있어 바람빛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윤회를 만번이나 하여가지고 금강산의 학도 화자의 분신이지 학이 되어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때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그다음에 결사에도 화자의 분신이 또 나.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이제 성민국의 뭐로 나타나는 거야? 나벌과 부준비로 나타나는 거지. 항상 거기 보면 이제 분신으로 끝나잖아. 자,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다가 님창박히 외나무 매화도 화자의 분신이지. 어디에 나와? 삼인국 봄파트에 나오잖아 이것도. 자, 설중 눈 속에 혼자 피어 침변 베갯머리를 지키는 듯 월중 소형의 임의옷이 비추는 듯 달빛이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임의옷에 비치는 것 같고 어여쁜 임의 얼굴 내로다 감기실까 비슷한 표현 나오지. 동풍 봄바람이지 유정하여서 암향을 불어올려 극한 향기를 불어올려 이것도 이제 삼인국과 똑같지 내용이. 고결한 나의 삶을 중림 대나무 숲에 붙이고 싶구나. 빈 낚싯대 빗기 들고 빈배를 혼자 띄워 백구 이제 강이야.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공 인근 계신데 가고 싶어. 그래도 한마음은 위걸 궁궐로 달려있어. 내 무슨 누역 이제 누더기 도롱이 우비 속에 님을 향하여 꿈을 깨어 일편장은 한쪽의 장안을 일하 하늘 아래 바라보고 외우고 우리고 머뭇거리며 이 몸에 다질런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하늘길이 막막하니 무슨 뜻이야.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는 길을 모르겠으니 땅 위에서 살면서 물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의 64괴를 물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천지만물 생긴 뜻을 또 주공 아까 나왔지. 문왕의 셋째 아들이었지. 주공한테 물어가지고 꿈에 배워가지고 자세히 물어. 복희씨와 주공에게 성인들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물어가지고 옥황상제 가는 길에 묻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자세히 묻고자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소리 구름에 오는 새야 너는 아니하느냐 어와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여 산과 돌 뭐야? 화자의 분신이지. 어디 쌓였고 비가 되고 물이 되어 비와 물 어디 우러내고 화자의 분신이지. 아무나 내 마음의 뜻을 알 것이 있으면 백세고 100년 동안 사귀어서 만세상가 만년 동안 교감하리라.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앞뒤만 보면은 옥황상제에 있는데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중간에 보면 잡다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간단히 볼게. 봐봐. 131페이지 다시 가보자. 본다. 자, 어와 인의 몸이 천지간이 늦어나니 또 나오지. 세상에서 늦게 태어났대. 비슷한 표현들이야.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 세상에서 성인들이 살 때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태어났다는 거야. 황하수가 말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황하물이 맑아지면 공제가 태어났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태어날 징조인데 초객이 뭐야? 초나라의 손님 누국에서 구런이 아까 나와서 3년에도 구런 초나라에서 빠져 죽은 억울하게 죽은 내가 초객 그러니까 구런 같고 그러니까 황하물이 맑아져서 태어난 성인의 한 명으로서 내가 초나라의 구런 같고 상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한나라의 가의라는 사람이 있어. 가태부의 넋이란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한숨은 무슨 일인고 평강이 고향이라 유배지가 고향 땅같이 오래되었구나. 10년 동안 유배지에 있으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른은 더 괴는 듯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지. 백구가 나와. 임에 없음 임을 만나 남에 없음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에 꿈조차 향기 부럽다. 옛날에는 어때? 백옥당에 있었다는 거지. 님과 함께 성종과 같이. 오색실이 이음이 짧아. 오색실이 짧아서 님의 옷은 못하여도. 자, 삼인국에서 여름에 뭐해? 오색실을 절어내어 님의 옷을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가 패러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부분을 되게 많이 뺏겨왔어. 삼인국, 송민국이 만분가에서.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 만분가보다 훨씬 깔끔하지. 그래서 정철이 이제 패러디를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잘 썼다는 거야. 바다 같은 은혜를 추호 가을 털엄만큼이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의 마음을 님이에 지키더니 장안에 어제 무서리가 섞어쳤대. 뭐겠어? 사화가 일어난 거지. 연산군 때. 그러니까 성종이 죽고 나서 성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화가 일어나서. 자, 일모수죽 해가 졌는데 대나무에 기대어서 취소 푸른 소매도 차갑구나.
그윽한 난초를 꺾어지고 인계신대 바라보니 약수 가래진대 구름끼리 멀래라. 약수와 구름끼리는 장애물이지. 인과나 살기. 다 썩은 닭의 얼굴이 되어서 천맛도 채몰라 초췌한 이 얼굴로 님을 그리워서 닭의 얼굴같이 썩은 얼굴같이 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벼슬하던 대로 돌아가. 천층난, 1000개나 되는 높은 파도 위에 한가운데 100척이나 되는 간도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무단한 양각풍,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나리니 양각풍도 뭐겠어? 사화를 의미하지. 억만장 깊은 연못 속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는구나. 노나라의 흐린 소리 한단 사람이 무슨 죄이며 진나라의 취한 잔이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인가 아무 상관없이 이제 죄가 생겨가지고 벌을 받게 됐다는 거지. 성문 모진불, 성문의 모진불이라는 건 뭐야? 이제 그 사화 때 취조를 당하면서 옥석이 함께 탔대. 돌과 옥을 가리지 않고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벌을 받았다는 거지.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마 무엇이라 선비들이 반이나마 죽었구나 이거지. 뜰 앞에 심은 나는 선비를 의미하니까. 오동나무 지나가는 길 외기러기가 울며 가는 감정이입이지. 관산만리에 누님이 암만 베이는 관산만리 이제 유배 가는 길이지. 청년시 고철고 팔도의 하늘 스쳐보니 화산에 오는 새야 이별이 괴롭구나. 망구산전에 석양이 거의로다 해가 지어가는구나. 근데 다 비유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또 사화 얘기가 또 앞에 한번 나왔었지. 사화가. 그 다음에 여기 사화 나왔지. 또 뒤에 또 사화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모르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시를 못 써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다 비유적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게 난해해서 최근 수능에는 안 나왔었어. 연계교재 2022년인가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또 안 나왔거든. 2020년도에 2022년 연계교재 한 번 나온 게 끝이야. 근데 이게 다시 나오려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잠깐 나오고 또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 시력이 다하여가지고 낙하가 말이었고 벽창이 어두니 입 높은 새끼 새들이 어버이를 그리웠는데 8월 추풍에 띠집을 걷어들이니 어버이를 그리워하던 즉 성종을 그리워하던 선비들 새끼 새들을 8월 추풍 8월 거의 그 서리바람에 8월은 여름 8월 아니 음력 8월이니까 가을이지. 띠집 이거는 뭐야? 둥지를 걷어들이니 빈 둥지에 쌓인 알이 수환을 면치 못하는구나. 이것도 뭐야? 사화를 상징하는 거지. 생리사별 살아가지고 죽은 듯이 이별하여 이 한 몸에 혼자 맞다. 3000장 백발이 이리야 독일은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길어졌어. 풍파에 한배 타고 함께 놀던 견유더라. 함께 놀던 선비들아. 그러니까 이제 사화 속에서 함께 지내던 선비들아. 강천에 지는 해 주죽 배에 이제 삿대와 노는 무양하냐? 괜찮으냐? 밀건이 혁연이 여명태 되게 물이 거치는 곳을 겨우 지나 만리 풍경 만리나 되는 동이라는 큰 새가 날아갈 만한 여정을 멀리곰 비추더니 멀리곰 강세전매사지 멀리 가더니 바람에 다부쳐서 흑룡강까지 떨어진 것 같구나. 멀리 다 유배를 갔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 여기서 여성적 어디서 만나서 여기서 이거 인물 그리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선녀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3인국이랑 달라. 여성 화자라고 명확하게 딱 드러나진 않아. 근데 뭔가 슬퍼하고 질질 짜는 게 이제 약간 옛날로 치면 여성적 어조에 가깝다는 거지. 조선시대 여성의 어조. 생각해봐.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 남자가 이렇게 쓰겠어? 그래서 여성적 어조라는 거지. 천지가 끝이었고 어안 물고기와 기러기가 무정해서 소식도 안 지려내니 옷 같은 면목 옷 같은 임금의 얼굴을 그리워하다가 말려지고 매화나 보내고저 영로 영막기를 바라보니 매화 보내고 싶은 것도 3인국과 비슷하지. 옥량명월을 예보던 날빛인 듯 달빛은 옛날 것 같고 양춘 봄빛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체 바닷가 넓은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바닷가는 어디겠어? 유배지지. 내 긴 소매를 누구 위에를 적시는가. 이렇게 적시고 있는데 다시 만나는 것도 태상 7입은 옥진군자 명이고 천상남로의 생적을 올리시며 지하국공의 사명을 먹히실까. 그러니까 그 태상 7입은 이제 도교의 이제 신선이지. 옥진군자도 그렇고 그 명령으로 천상남로의 생적 피리를 올리시고 나의 죽을 운명을 벗겨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옥황상제께서 나의 죽을 운명을 언제 벗겨주실 것인가 이거지.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운명이니 진체지에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나서 애군을 받은 것도
공자도 면하지 못하고 성인이 이제 진체지역에 당했다는 거, 공자가 진체지역에 당했다는 거, 진나라와 채나라에 대해서 전쟁이 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 누설 비제를 군자들 어이하니 죄를 짓는 것도 군자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벌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성인도 방한 일이니까. 35. 5월 비상. 5월 서리가 날릴 때 눈물이 어리는 것과 3년의 큰 가뭄에 원기도 이르도다. 초소남관이 고금이 한둘이며 백발 형상의 서른일도 하도 많다. 자, 죄지은 사람이 옛날과 지금의 한둘도 아니고 늙어가지고 이제 유배가는 것도 서른일도 많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연산군의 치세에 대한 비판이 2번 정도 나오는데, 건국, 하늘과 땅에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어버렸어. 연산군의 정치를 비판하는 거.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니까. 하늘이 침범하여 간색성이 비추는 것 같고, 이제 감옥에 이제 그 갇힌 사람을 이제 비추는 것 같고, 고정의국에 원분만 쌓였으니, 유배에 와가지고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할막, 눈먼 말처럼 눈 감고 지내고 싶대.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듯 조화음을 못 믿겠구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지.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하지만 도척이 성이 놀고 백이와 아사하니. 도척은 뭐야? 춘추전국시대 유명한 도적놈이야. 그리고 백이는 뭐야? 충신의 대명사잖아. 백이 숙제. 수양산에서 본 거고. 자, 그래가지고 동릉이 높았기 때문인가 수양산이 낮아서 그런가. 도척, 동릉은 도척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도적질을 한 다음에 동쪽에 있는 왕의 능 위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서 동릉이 높아서 도척이 높이 놀고 소양산이 낮아서 백기가 굶어 죽었는가 이런 뜻이 세상이 개판이라는 뜻이야 이게. 남화 30편의 의론도하도 했자. 남화진경 이제 도인들이 읽는 경전인 남화진경 30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니 슬리구나. 옛날에 이제 성종과 함께 지내던 일이 있구나 라는 뜻이야. 다음으로 가보자. 자, 고국송주 고향 땅의 소나무를 꼬매가 만져보고 선인 조상들의 공육 묘지를 깬 후에 생각하니 구해간장 나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부터도 또 연산군의 지세를 비판하는 거야. 장해운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이 백주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신의 땅이 되어가지고 임해망냥. 자, 임해망냥 한자로 봐봐. 앞에 귀자 다 들어가 있지. 임해망냥 다 도깨비 귀신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야. 슬커지 젖은가에 배곡은 무슨 일로? 배곡은 뭐겠어? 조정은 청승 쇠파리의 이제 동지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상황이 개판이라는 거지. 조정도 개판이고 북풍에 혼자서도 가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노리님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 목난추국 여러 꽃들 모란과 추국이 향기로운 탓이어서 그게 향기로워서 거기 관심 두시느라 세상 일에 관심 안 두시는가. 처벼와 소군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유야. 반처벼와 왕소군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미녀들이거든. 자기를 믿대. 그래서 이게 여성적 어조일 수도 있어. 이게 박명한 탓인가? 나의 운명이 박명해서 옥황상제께서 안 돌아보시나? 아니면 꽃이 향기로워서 그거에 관심 두시느라고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제의 본심 나왔던 그 부분이지.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최초의 가사야. 이게 충신전주지사가 이제 보면은 고려가요에 적어 있었잖아. 기억나? 정과적 고려 의종에 대해서 내님을 그리사와 오나니 산 적동태와 난 비슷합니다. 거짓이며 아니신 거를 이제 1월 성신이 아십니다. 이 부분이 있었잖아. 그거 이후로 가사문학에선 최초의 충신전주지사가 이거야. 만분가. 근데 3인국의 내용 되게 많이 나오지. 송민국 내용 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인데 사실은 못 썼잖아. 이게 한 말 또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어가지고 250페이지 교원가. 교원가는 허난서러운 거지. 규방가사의 거의 대표적인 가사야. 규중에서 원망하는 노래, 규원가지. 남편이, 허난서원이 분명히 서초이지 난서원은 그 사람 거처하는 곳이고 남편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나서 맨날 나가 놀잖아. 그냥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번안서로는 원래 이제 열혈시이면서 한시도 많이 썼는데 한글 가사의 대표작이 이거야. 그거 보통 한시 쪽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파트 8에 보면 헌안서런시를 또 많이 배울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그 한시 쓴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건 가사 문학이죠. 규 중에서 원망하는 노래 보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었대. 몇 살에 썼을 것 같아? 20대에 썼어. 20대 후반에. 늙었대. 꼭 늙었을 수 있지. 옛날보다. 소년행락, 젊은 때를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 서른 말씀하자니 묻기맨다. 난 40살인데 난 죽어야 되겠다. 41살인데. 자, 부생모욕,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도해줘서 신고, 고통하여서 이내 몸을 길러냈지. 공후배필, 공후는 뭐야? 가장 높은 거였지. 주나라 자기를 옛날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나라 황제인데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5가지 자기가 있고 이거를 서양장이 번역해서 공작, 희작, 백작, 가장 번역해서 한 거지. 공후는 가장 높은 자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공후의 배필은 못해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 뭐야? 전생, 현생, 후생의 원업, 업보를 쌓아서 월하노인이 잘못된 연분을 이어줘가지고 월하노인은 옛날에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이어준다는 큐피트 같은 걸 동양에서는 월하노인이 이어줬고 서양에서 큐피트인 거지. 남편이 뭐야? 장안에 서울에 유협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남편에 대한 비하가 나타나지. 남편이 좀 쓰레기 같은 인물이어가지고 장안 유협 경박차라고 표현했지. 당시의 마음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처음에는 조심조심 내렸다는 거지. 시댁 식구들 3호, 28, 3호는 뭐야? 15, 15살과 28, 16, 16살 겨울이나 천연여질, 천연의 본바탕 아름다움의 절로의 때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동안을 약속하여 100년 동안 함께 살기를. 연광, 이제 시간의 흐름이 훌훌하고 조물주가 나를 시기하여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복진한다. 배오리 복진한다는 건 뭐예요? 배틀에서 그 천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이야. 밀었다 당겼다 이거잖아. 배짤 때. 그것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거지. 설빈화한 꽃같은 귀밑머리야 꽃같은 얼굴을 어디 두고 면목까지, 이거 되게 슬픈 단어다. 면목까지 얼굴을 보면 볼수록 증오가 더해진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 얼굴 거울로 보고 있으면 증오스럽대. 그렇게 표현한 거지. 내 얼굴을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리.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모습이 안 좋아져서 남편이 나를 안 만나나 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251페이지 밑에 보면 3, 3, 5, 셋, 5 모여서 야유어는 기생집이야. 우리 기생집에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 대충 알아보자. 기생이나 기생집에 나타내는 표현 야유어, 그리고 청루, 창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집에 나타내는 표현이지. 동사. 그 다음에 노류장화, 기녀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생을 나타내지. 노류는 뭐야?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장의 꽃처럼 꺾을 수 있는 그런 여자. 뭐 그래서 이제 기생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기생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 기생이 왔단 말인가. 왜 이렇게 놀러가지 이거야. 꽃피고 날점일 때 정처 없이 다니다가 백마금편 흰말에 금채찍으로 어디 머무는 곳.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나 더욱 알겠느냐. 맨날 나가 있어서 소식을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어때? 인연이 그쳤는데 생각이나 없었다며.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만. 얼굴은 봐. 아침 저녁으로 집안에 드나드니까. 근데 소식은 안 모르겠어. 그래서 12대로 길고 서른날도 지루하구나.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서 짓는가. 몇 년 동안 안 와본 거지 자기한테 남편이. 다음 페이지. 겨울밤 차고 탈 때 자체눈이 섞어지고 여름날 길고 이제 구름비는 무슨 일이고 내 심정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삼춘 화요시에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게 봄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싫다는 거지. 가을달에 방에 들고 기실솔 귀뚜라미가 상에 올 때 가을달이 비추는 방에서 귀뚜라미를 소리를 들으면 어때? 감정이 울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실솔. 긴 한숨 기는 놈의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뭐니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라.
돌이켜 풀어 해니 해가 생각하니 이리하여 이하리 청등을 돌아놓고 녹기금을 안고서 악기를 안고서 경련하라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소상야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도는데 소상강 하면은 못 떠올라. 우리 기억나? 소상남반이 추움도 이렇거늘 소상강 남쪽이 이렇게 추운데 3인국에 나오잖아. 소상강 하면은 동정으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동정으로 흘러드는 강인데 여기서 누가 빠져주고 아황과 여영이 빠져줬지. 계속 얘기해줄게. 언제나 외우겠지. 아황과 여영은 요임금의 딸이고 손임금과 혼인한 사람이지. 손임금이 죽을 때 슬퍼가지고 소상강에 빠져 죽었다라고 그래. 소상강의 이기의 영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선 선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상강의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도는 듯. 대나무가 왜 나와? 소상강은 대나무가 많은데 아황과 여영이 죽을 때 흘린 눈물이 뿌려져가지고 대나무가 얼룩무늬 대나무 반죽이 됐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이 맨날 자기가 응거한 곳이 담양 전남 담양 창평이니까 담양이 대나무가 유명해서 자기가 지내는 곳을 뭐라고 그럴까? 중림, 소상강 남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저기도 대나무가 유명한 곳이니까. 어쨌거나 소상야후의 대나무 소리에 대나무의 귀가 이제 그 떨어지는 소리가 섞어도는 것 같고 화표주의 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 자, 화표라는 거는 옛날에 어떤 기둥이 있었어. 여기 학이 와서 오는데 이게 이제 1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신선이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선이 돼서 학이 돼가지고 날아오는데 그 어떤 소년이 활을 쏘려고 했대 자기한테. 그걸 보면서 이 신선이 얘기하기 1500년이 지나도 인간 세상은 똑같구나. 욕심과 탐욕의 세상이구나 하고서는 울고 날아가 버렸대. 화표주의 별학, 특별한 학이 우는 것 같다. 신선이 된 사람이 1500년 뒤에 세상에 와가지고 바라보면서 인간 세상이 똑같구나 하고 울고 가는 것 같다 라는 뜻이야. 이래. 자, 그래가지고 옥 같은 손으로 타는 솜씨가 옛소리가 있다면 항상 옛소리가 좋다라고 그랬지. 옛날 노래, 옛날 사람들. 그래서 옛날 노래 솜씨 같다마는 고용장, 연꽃을 수놓은 장막이 적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느냐? 간장이 9고비가 되어 고비고비 끊어지는 것 같이 슬프구나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거기 두 번째 문단 보면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자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있는 짐승은 여기서 보겠어. 곤충이야. 우는 짐승했으니까 감정이지. 무슨 일이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아, 미안. 우는 짐승인데 잠을 깨우니까 이건 감정이입은 아니겠다. 뭐야? 장애물이지. 인과하는 사람이 장애물. 우는이라고 나와서 슬픔의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감정이입인데 이건 아니지. 실수로는 아까 어때? 우는데 긴 한숨 기는 눈물이 속절없이 생각만 많게 하니까 이건 감정이입이 맞는데 우는 짐승은 여기서는 어때? 이건 아닌 거야. 무슨 일이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 거야 이러잖아.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1월 7월 7석에 한 번씩은 맞는지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우리님이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 이것도 장애물이지. 새해 깃털고 가라앉는다는 전설의 강이 가렸길래 보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가. 난간에 비껴서 임가신대 바라보니 초록 풀에 이슬은 맺혀있고 모은 저무는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 없어졌다. 그러면 이건 감정이지. 새소리가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서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 운명이 박한 홍한 젊은 얼굴이야. 나같이 또 있으랴. 아마도 이님의 지위는 탓이란 뜻이야. 이님의 남편 때문에 살동말성 살찌지 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남편을 비판하는 뜻이지. 다음 페이지 보자. 야, 269페이지 고공각 허전. 자, 고공은 뭐야? 머슴이야. 머슴, 대바생. 머슴들을 비판하는 노래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시가 고공답 주인가야. 고공가는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 머슴을 비판하는 거야. 이게 고공이지. 이 주인은 임금을 상징하고 이게 화자인 거야. 임금의 입장에서 머슴,
관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이거에 대한 답시로 이원익이 뭐를 썼냐면은 고공이 주인한테 답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 우두머리 머슴, 이제 고위관리.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이게 주인을 이제 설득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아랫머슴들, 하급 관리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좀 웃기지 않아? 아니, 고위 관리가 하급 관리들이 잘못해서 그러니 자기들을 신뢰해달래. 이놈도 탕관오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쓴 사람이 이원익이야. 이원익 들어봤니? 어감상 뭔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들어본 적이 이원익 대감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이제 되게 키가 작고 근데 이제 되게 당당한 사람이었고 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재상이야. 저 사람이 썼으면 그래 그럴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황희가 썼으면은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러겠지. 황희는 생각보다 되게 탕관오리였잖아. 황희 아들이 그 대전별 감이었는데 그 만원사 나오는 집집 똑같은 그때 이제 횡령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이제 황희가 이제 또 사직한다고 그러니까 세종이 너 일자라니까 잡아다가 다시 시키고 이랬는데 황희는 재물도 많이 축적했어. 근데 이제 이원익은 이제 스스로 배를 짤 정도로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 근데도 이제 재상이었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 사람이 썼으면은 그래 고위 관리들은 잘하는데 하급 관리가 못해서 그래 인정.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으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겠지. 근데 하여튼 저게 고공답주의가야. 이해되지?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고공을 비판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뭐 허전은 임금이는 아니지만 임금의 입장에서 쓴 건 이놈의 관리들이 일을 못해서 나라가 개판이구나 임진왜란때 그랬더니 이원익이 어때? 우리 고위 관리들 믿어주십시오. 그럼 하급 관리들을 잘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봐봐 고공가 집에 옥밥을 얹고 제쳐놓고 들 먹는 이 집 저 집 빌어먹는 저 고공들아 이 관리들아 재산 그러니까 월급 국가에 주는 월급은 어떡하고 맨날 남의 거 뺏어먹니 이거지. 우리 집 기별 우리 집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 라는 거야. 비 오는 날 할 일 없어서 새끼 꼬면서 이러리라. 주인이 가난해서 새끼까지 꼬면서 일하면서 너희 고공들 머슴들 내가 말을 좀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지. 주인 입장이야. 처음에 하나보이 우리의 큰 그 위에 조상님께서 누구야 이성계지 사람살이를 할 때 사람살이는 뭐야 여기서 살림살이 즉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서 흙 벗고 털을 닦아 집을 크게 지어내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지 이성계가. 서리보습 쟁기로 전답을 만들었는데 갈았는데 오려놓은 텃밭이 여들에 8년 동안 갈만하다. 이거 뭐야? 팔도를 의미한 조선 팔도. 자손한테 전계 물려줘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건이야. 처음에는 고공, 머슴들, 즉 관리들도 근검하였더라. 저희마다 각각 여름, 농사지어서 여름은 여기서 농사야. 열매의 의미도 있고 농사의 의미도 있어. 가음열이 풍요롭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 관리들은 햄이 전혀 없어서 즉 생각이 전혀 없어서 밥사발이 크냐 작으냐 동옷이 좋으냐 쓰냐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세우는 듯 무슨 뜻이야? 누구 관직이 더 좋네 나쁘네 누구 월급이 더 많네 작네 하면서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우두머리를 희생하고 이런 뜻이야. 무슨 일을 감들여 힐끗힐끗 서로 이제 눈치질을 하느냐. 너희네 일 않고 시절조차 사나와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시절조차 사나와서 가뜩이나 내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집안일이 개판나게 생겼는데 엊그제 화강도 목에서 임진왜란이지. 일본이 서들어와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임진왜란 겪고 나서 조선 농토의 거의 90% 소멸하잖아. 자, 크나큰 세상살이 나라 일에 어찌하여 이르노뇨. 김과 이가 고공들 김씨이시 먹슴들아 새 마음을 먹어서라. 너희네 점 붓는다고 너희네 젊었는다 햄할 전혀 없느냐. 너희들 이제 일도 안 하고 생각이 전혀 아니하느냐. 한솥에 밥 먹으면서 매양 해회 손 놓고서 이게 딴짓이나 하겠느냐. 한마음 한뜻으로 여름 농사를 좀 지어라. 한 집이 가음 열면
다음 열면은 뭐야? 부유하면 국밥을 분별하겠느냐?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밥가에고 논살마서 벼 세워 던져두고 날 좋은 날 호미로 김도 좀 내어라. 찬전은 거치러 가고 문호는 감으러 가고 사리피 물목나서 벽 곁에 세울세라. 그 도롱이와 삿갓으로 말뚝 세워가지고 허수아비도 좀 세워놔라. 칠석 같은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자라며 섬은 누가 였겠느냐. 너희들 제주를 헤아려가지고 스스로 좀 맡아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가을에 거둔 후에 성조, 이제 지붕도 또 새로 얹어야지. 집은 내가 지을 테니 몸은 너희가 묻고 너희 제주를 내가 짐작하였으니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해서 해라. 좀 맡은 일 좀 해라 이런 뜻이지. 멍석별을 넌들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볕을 어떻게 쪼이며 별을 말려야 되는데 별을 못 말리고 방아도 못 찢는데 거치거나 거친 올벽 새로 수확한 별을 옷같은 백미로 누가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하더라도 그 별을 이제 빻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것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살이 하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이 아니 멀리 갔다 하니 전쟁이 떠날 수도 있는데 너희는 눈기 없어서 저런 줄을 모르고 화살은 전혀 없고 옷밥만 다투는구나. 혹시나 이제 다시 도적이 쳐들어올 걸 방비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 너희네 데리고 춥는가 줄이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을 더하여 먹였는데 주인도 못 먹는 밥을 너희 관리들 이사라고 머슴을 먹였는데 아까 이제 그 양반이 자기 고기들 먹이듯이 은혜는 생각하냐 제일만 하려 하니 해는 새들이니 이제 생각 있는 새의 머슴을 언제 얻어내요? 새 인재를 언제 얻어서 집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애달파 하다가 너희 일 제대로 못해서 내가 산식하다가 새끼 한 살이 다 왔구나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고공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게 고공답입니다. 285페이지 고공답입니다. 머슴이 주인한테 답하는 시 5번이 어와 저 양반아, 양반은 주인이지. 주인님아 돌아앉아 내 말 좀 들으시오. 어찌한 젊은 소리 해먹다 다니는가. 어찌하여 젊은 손이 해먹다 다니는가. 젊은 놈들이 마누라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는가, 이 주인님 말씀 많이 들어보았는가 하면서 젊은 머슴들을 훈계하는 거지.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래. 외방은 이 외거에 하는 종이라는 거지. 바깥에서 다니면서 바깥에서 이제 따로 집 짓고 농사 지어서 바치는 종인데 공 바치고 조공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지켜보니까 우리 댁 세간이 옛부터 이렇던가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는데 전민, 농민이 많다는 게 7개의 소문이 날 정도로 농사하는 그 머슴들이 많았더라는 거지. 먹고 입는 드는 종이 100여 구나 남았으니 그만큼 종들이 많았는데. 다음 페이지. 무슨 일을 하느라고 텃밭을 빚어놓는가. 농민들 그렇게 많은데 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냐. 농장이 없다는가, 호미 현장이 없는가, 농기구들 다 있는데 왜 못하니. 날마다 무엇하려고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느냐 일 안 한다는 거지. 아이들 탓인가 우리 댁 종 버릇이 보니까 고의하대. 그러니까 젊은 종들 탓인가 우리 댁들 관리들 보니까 버릇이 이상해. 소먹이는 아이는 상마름을 능욕하고, 그러니까 아래 관리가 윗 관리를 모욕하고, 진지하는 손에 한 계대를 희롱한다. 역시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종이가 이제 그 위에를 또 기롱한다라는 거지, 조롱한다라는 거야. 삐삐름 재금 먹고 애로 제일하니, 저기 보면은 이제 올바르지 못하게 물건을 이제 빼돌리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한 집에 수한 일, 많은 일들을 뒤라서 힘써 하겠는가. 곡식 창고가 비었거늘 고직인들 어이하며 창고직이 어떻게 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될자인들 어이하고 질그릇인들 어떻게 할 테든가. 내가 왼줄 잘못된 줄은 나는 몰라도 남이 잘못되는 건 아느냐. 풀치거니 맺히거니 할거니 돕거니 서로 싸우는 거지. 하루도 12대 어수선을 피고. 그래서 밥별간 만화이사 외방사음 도달아도 저기 바깥별간 바깥마름 도달아 여러가지 이제 지방관직들이지. 지방관들도 제서임을 버리고 몸을 꺼릴 뿐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 관리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비세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쳤을 것인가. 불안 당한 구멍도적이 아니멀리라는데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화사에 찬 수화상집 화사에 차고서 누가 지키겠느냐. 크나큰 기운집에 마누라는 여기서 원래 마누라 하면은 아내를 나타내는 뜻이잖아 오늘날에. 근데 옛날에 마누라는 원래 만호라라는 뜻이야. 만호의 직책, 즉 이게 왕족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었어. 왕족을 호칭하는 이제 원래 그 높임말이었거든, 호칭. 근데 이게 바뀐 거지 오늘날에. 그래서 이거 주인님 내지는 왕족 이런 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누라 혼자 앉아 기걸니 드리며 명령을 누가 들으며 누구와 논의를 할 것인가. 낮씨름에 반금심에 혼자 맡아 다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리. 옷 같은 얼굴은 임금을 보통 얘기하는 거지. 이 집 이리 되기가 네 탓이라고 할 것인가. 햄없는 종의 일은 뭣도 아니하려니와 생각 없는 종들의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마누라 탓이로다. 주인님 탓이래. 반역인데 거의. 그치? 다음 페이지 갑니다. 왜 주인님 탓이냐. 내 주인님을 왜 다 잘못 따라 하기는 종의 죄가 많지만 그렇다고 네 얼굴여 민망하여 사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민망하겠지만 세상 일을 알려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말합니다. 새끼 꼬기만 마르시고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집 일을 고치시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으시려면은 상벌을 밝히시고 상과벌을 제대로 주시고 상과벌을 제대로 주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셔서 위에 관리들을 믿어달라는 거지. 진실로 일하시면 가도 집안일이 절로 될 것입니다. 뜻이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전시가. 다음 현대시가 보자. 자, 일단은 해야 될 게 potton물 해야 돼. 그 다음에 연산한장이면 되고 싶지. 그 다음에 모순의 83페이지. 그 다음에 꽃의 패러디 할까? 꽃의 패러디 이것도 대표작이긴 한데 아까 빼먹었구나 내가. 꽃의 패러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74페이지야. 74페이지. 그 다음에 오장환 어디냐. 성산제는 성산제 112. 그 다음에 유한진 137페이지. 그 다음에 깃발은 안다고 그랬지? 생명에서 159페이지. 그 다음에 이성복 196이랑 204. 더 했으면 좋겠는 거. 너무 많을 때 뺐으면 좋겠는 거. 너무 많을 때 금방 할 거야. 10페이지부터 보자. 포톤볼. 자, 신납정.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야.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태양의 등진 곳에서 비롯하였다. 태양은 여기서 보겠어, 그러면. 태양은 광복이지. 광복을 이야기하는 거는 태양의 등진 곳. 태양 등진 곳은 태양이 없는 곳이니까 뭐야?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의논했다라는 뜻이야. 달빛이 흠싸 비오듯 쏟아지는 밤. 달빛은 뭐겠어? 일제의 감시지. 일제의 감시. 달빛은 일제의 감시야. 일제의 감시가 비오듯 쏟아지는 밤도 뭐겠어? 일제 강점기지. 같은 거야. 우리는 헐어진 성터, 망해버린 조국을 헤매이면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 광복이 오게끔 하겠느냐.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대. 무슨 법? 연쇄법이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타나지.
그러는 동안 영영 잃어버린, 죽어버린 것도 있고, 멀리 떠나버린 망명한 것도 있고, 몸을 팔아버리고 마음을 팔아버리고 뭐야 변절한 것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죽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일제에 붙어버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동안 36세계 목에서 일제강점기 36년이 지나간다. 딱 봐도 이거는 일제강점기 36세라고 딱 명시했잖아.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다리아리 차버린 뭐야 광복 오고 나서 뭐가 시작돼? 미소 군정이 시작되지 진정한 광복이 안 났잖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는 봄은 뭐겠어? 진정한 광복, 즉 미소 군정이 끝나고 진정한 통일된 조국이 만들어지는 그때에는 본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어느 언덕 꽃덤불, 이제 완전한 광복이 온 조국을 상징하지. 꽃덤불에 안겨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시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57페이지. 연탄한대. 안도연 하면은 이제 저런 거 되게 많지. 헌신. 네, 사실 시인들 중에 헌신, 희생 이게 나오면서 자기 부끄러움이 없는 시인들이 있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인 게 유승규 백설이잖아. 근데 이거 나오면서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안도현 같은 사람들, 도종환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정치판. 이 사람은 좀 별로야. 항상 보면 안도현은 뭐 정치 희생하는 사람,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 항상 높은 데로 가지. 이 사람도 그래. 여기서 보면 연탄 한 장 건데 연탄 떼본 적 있어? 없잖아. 요즘 연탄이 어디 있어. 근데 정치인들은 맨날 뭐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선거 날만 되면 어딘가 있는지도 모르는 연탄 나르러 가잖아. 연탄 피우는 집에. 차라리 거기다가 도시가스를 설치해줘. 왜 연탄에 나르고 있어? 그게 훨씬 낫지. 누가 연탄 쓰고 싶어? 일산화가스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그런 시를 만드는 이런 인간들이 좀 정말 치졸하고 이상한 인간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 시로 유명해. 그러고 정치 쪽으로 갔어. 도종환도 그렇지. 도종환 같은 사람은 뭐로 유명해졌어? 아내 죽었을 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내가 옥수수밭 해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재혼해버리고선 정치판으로 갔잖아. 그러고서는 맨날 그 아이들 때문에 재혼했다고 개소리 하다가 이제 언론에서 하도 까대니까 소송 걸었어, 언론을. 그래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도종환이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과서 출판사들이 또 이제 이런 사람 시는 실을 수 없다.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 이 사람은 아내를 죽어하는 슬픔으로 유명해졌는데 그걸로 재혼했어요. 그리고 정치 갔어요. 뭘 가르칠 거야? 교과서도 실을 수 없다니까 거기 또 소송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도종환 씨는 그 뒤로 안 실려. 도종환은 시를 되게 잘 쓰거든. 제일 유명한 시는 많이 들어봤을 거. 흔들리며 피는 곳. 흔들리며 피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어떤 아름다운 곳에도 흔들리며 피는 시는 진짜 잘 써. 인성이 개판이잖아. 안도현도 마찬가지야.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시를 배울 때 항상 보면은 이건 뭐 인성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도종환 씨가 안 실리는 거예요 요새. 고은 같은 사람들도 맨날 노벨문학상 올라가는데 미투에 걸렸지. 그 되게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 그분이. 서정조 이제 제자이고. 근데 서정조 비판하고 친일파라고 이세승 비판하고 막 그러고 자기 착한 척 하더니 결국에는 그 저기 뭐야 성추행 문제로 해가지고 날아갔지. 맨날 그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라가서 결국엔 한강에 올라가고 이 사람은 잘렸잖아. 그 성추행 사건 이후로는 전혀 안 나와. 교과서에 부분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시인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시 쓰는 사람들은 되게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생각을 해봐. 뭔가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으면 그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항상 사회에 처음 나가면 뭐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게 결여되어 있구나를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막 공정, 정직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제일 그게 없는 사람. 뭔가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 우리 나중에 장교 생활에도 그렇거든. 거기서 꼭 그런 표현 쓰는 인간들이 있어. 장교들 중에. 소대장은 말이야, 중대장은 말이야. 지가 소대장인 거를 자기가 이거를 권위를 못 이루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강조하는
그런 표현하면 진짜 없어 보여. 그러지 마. 나중에 장족하더라도 자기 직책을 자기가 부여하는 게 아니야. 남들이 부여해 주는 거지. 근데 항상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강조해. 안도현도 마찬가지야. 지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강조했고 그걸로 정치판에 간 거지. 이 사람 보면은 봐봐. 시바가 되게 웃긴데 연탄은 이렇게 생겼어. 본 적 있지? 사진으로 실물 본 사람. 캠핑 가면은 번개탄은 본 적 있니? 이 번개탄은 원래 이 연탄 불 붙이기 위해서 이 밑에다 쓰는 거야. 연탄이 불이 잘 안 붙지. 그래서 연탄불 한번 꺼지면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냐. 왜? 연탄 다시 비우려면 번개탄 사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넣어야 되니까. 연탄은 이제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태우다가 아래 게 다 타면 아래 거 빼고 그 위에 새로운 거 넣고 그러면 얘가 다 타면 또 빼고 빼면 어떻게 돼? 다 타면 하얀색 되지. 약간 살색 같은. 살색 하면 인종차별이지 뭐야. 살구색 같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깨가지고 바닥에 깔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빙판에서 얼어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염화칼슘 같은 용도로 쓰지. 뭐 녹는 건 아니지만 그 가루가 얼어가지고 이제 빙판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자기 헌신의 희생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그래 연탄이. 하나는 자기를 불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하고 다음은 자기를 깨뜨려가지고 이제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 연탄의 이미지랑 연관돼가지고 맨날 정치인들이 연탄을 나누는 거야. 그게 누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일처럼 보이니까 어느 쪽 정치인들이든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도시가스에 이렇게 진행하면 연탄 되겠다. 하여튼 근데 그런 이미지를 만든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안도현. 봐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랑 나 아닌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거. 삶은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된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밤꽃을 선석선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야. 남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거래. 이게 이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미지를 만든 거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을 피워 옮겨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져서 자기를 불태우고 그걸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걸 이걸 통해서.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나는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헌신하는 삶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페이지가 생각하면 삶이란 산산이 나를 으깨는지 왜 산산이 으깬다라고 그래. 이게 나중에 다 타고 나면 자기를 깨트려가지고 이제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지.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누군가 마음 놓고 갈 길을 나는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반성하는 내용도 나오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다른 시들도 봐도 그래. 앞에 보면은 되게 짤막한 시 하나 있거든. 54페이지가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한 보를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헌신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인 거지. 또 이 사람 시 보면 다 이런 식이야. 안도현 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돼. 64페이지 봐봐. 되게 짤막한데 이것도. 우리가 농간이라면 허공에 쭈뼛쭈뼛 흩날리는 진돗개비가 되지 말고 세상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 사는 마을로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울이 되어내리자. 딱 봐도 그거잖아. 헌신과 희생을 하자. 우리가 농간이라면 잠 못 드는 이 창문가에 편지가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 위에 불고 상처에 돋는 새살이 되자. 그 사람들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제일 경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74페이지 호세 패러디. 자, 보면은 74페이지에 보면은 꽃 기억나?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누군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서 꽃은 뭐야?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고 그거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 거지. 근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어떤 현대인의 어떤 그 본질 왜곡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꽃에서 명명한다라는 거는 뭐야? 꽃이라고 명명한다는 거야. 그거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상을 왜곡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명명하면 그거라고 인정해 버리는 꼴인 거지. 동훈이가 이걸 뭐라고 불러? 보드마카라고 불러. 그럼 보드마카인 거잖아. 근데 원시인한테 이걸 줘. 그럼 원시인이 이걸 뭐 했을까? 보드마카 용도로 쓰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냥 이게 무슨 그 곡식 받는 기계일 수도 있지. 밀대. 그럼 밀대라고 하면 이건 밀대인 거지. 근데 이게 밀대야?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우리가 명명한다는 거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명명했을 때 그거의 본질이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서 차를 수입해 갔어. 그래서 찻잔도 같이 수입해 갔는데 찻잔을 가져가 보니까 중국 차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같이 세트로 온 거야. 차 받침. 이거 왜 쓰는 거지? 궁금해. 원래는 이게 받쳐 먹는 거잖아. 뜨거우니까. 근데 얘네가 이걸 마시다가 뜨거운데 좀 식힐 때 없나? 그래서 따라 차 접시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다 마셔. 이런 미친 짓을 했는데 서양에선 이게 습관이 됐어. 그러면 이 차받침의 용도는 서양 애들한테는 뭐인 거야? 뜨거운 차를 식혀 마시는 접시가 된 거야. 하지만 동양에서 그거 보면 저런 오랑캐 야만 인놈들 차를 졌다고 마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받침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명을 해서 이 차받침은 우리가 차받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서양에 부르는 그 명칭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건 뜨거운 거를 옮겨 먹는 접시가 되는 거고 동양에선 받쳐 먹는 거지. 뭐가 맞는 거야? 애매하지. 그러니까 명령을 붙인다는 건 뭔가 거기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데 그게 항상 맞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왜곡의 위험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봐봐. 꽃의 패러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에 기다린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뭔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 꼭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왜곡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에 기다리는 것에 존재하에 그치지 않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왜? 내가 명명하면 그건 그것이 되는 거니까.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이거는 뭐야? 어떤 사물의 본질, 보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금자나 작약, 포인세티아, 개발포, 인동, 국화, 황국 뭐 이런 것들이 되었다.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는 거지. 저기 밖에 펴있는 꽃이 만약에 뭐 국화인데 네가 그거를 무궁화라고 불렀어. 무궁화인 걸 알고 있어. 그럼 그 무궁화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해. 근데 우리는 다 이름 붙이고 싶어해. 왜? 우리의 가치를 투영하고 싶거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는 그대로의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또 다른 모습이 돼. 다른 이름으로 왜곡돼 그것을 기다리는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그거를 다만 어떻게 왜곡할 뿐이고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 왜곡될 뿐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다음으로 가자. 83페이지. 자, 83페이지 보면은 모순해요. 자, 사람은 왜 사니? 죽으려고.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 사람의 완성은 뭐야? 타임의 완성은 죽음이야. 자, 안철수가 우리가 정치로 안 나갔으면 위인전에 나왔지 이미 너희 때. 안철수는 의사인데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최초로 개발해서 무료로 나눴던 사람이야. 처음에 정치판에 나왔을 때 되게 신선했지. 왜? 아니 이런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나왔을까? 어떻게 보면 스티븐 잡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근데 정치판 나와서 개판됐지. 날아갔잖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끝나는 건 언제야?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완벽하게 어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딱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백석은 1994년에 죽었거든. 북한에서. 그 정치범수용소에 있었어. 사람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전집을 우리가 죽었는 줄 알고 80년대에 만들어서 남한에서. 근데 보니까 살아있네? 그러면 그 전집은 의미가 있어? 없잖아.
전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모든 실을 실어야 되는데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끝은 뭐야? 삶의 완성은 죽음이야.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지. 왜? 어차피 죽잖아. 결국에 모든 끝은. 맞지? 자, 모든 그릇은 결국엔 어때? 깨지겠지. 언젠간 깨지겠지. 그래서 모순의 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깨지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 인간의 삶도 그렇다는 거야.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 봐봐.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젠가 접시는 깨진다. 모든 접시는 깨지지.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잔치라는 거는 뭐야? 이거 그릇 같은 것들 많이 음식을 담고 그러겠지. 어쨌거나 완성된 순간에 그릇은 깨질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그리고 또 한 번은 죽는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 물로 반죽되고 불에 부서져서 이건 뭐야?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지. 비로소 살아있는 흙. 인간들도 어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통에 휩쓸리는 거지. 물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 그러니까 왜 그래? 인간의 삶도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거고 그릇도 깨짐으로써 그 삶이 완성되는 거야.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진, 그러니까 깨지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모순의 그릇.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릇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삶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삶의 완성은 죽음이고 모든 인간은 죽기 위해 살아간다. 괜찮아? 다음 페이지. 잭TV. 한번 참아 얼마 남았어. 자, 오장환 성탄제. 이거는 성탄제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이제 죽음과 헌신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야. 어미 사슴의 죽음과 새끼 사슴의 생명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낸 거야. 산미까지 내려오는 어두운 숲 속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 눈이 흘린 따스한 빗방. 사슴이 쫓기고 있지. 골짜기와 비탈에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길에 밤 이슬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 거야. 못 짐승들이 등 뒤로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자는 호수와 사냥개. 나이 어린 사슴을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는 표범과 늑대.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면서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그는 어두운 골짜기의 밤에도 잠들 줄 모르는 샘, 그리고 깊은 골을 넘어 하얀 꽃이 피는 약초. 다 어미를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아슬한, 참으로 아슬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뭐야? 죽은 이는 죽은 이로 놔두고 새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린 사슴은 도망가야 된다는 거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도피함에 맑은 이슬이 내리고 어미 사슴이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어린 사슴이 눈물이 흘릴 수도 있어. 눈이엔 아직도 따뜻한 빗방울. 그래서 이거는 삶과 죽음, 즉 어미의 희생과 새끼 사슴의 생명, 그래서 생명력을 회복을 소망하는 뭐 이런 시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이제 그 조직 제국주의에 희생된 나라들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보기도 해. 그래서 거기에 표범과 늑대, 사냥꾼들한테 잡힌 그 표범과 늑대는 다른 또 희생된 희생 식민지 국가들을 의미하고 지금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도 희생되는 국가들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 오장환이 일제강점기 배경 시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낸 이미지 시에 가까운 시야. 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자, 이거 좀 말장난 같은 시인데 교과서에 한번 실렸었어.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유한진 대표 시 중에 하나인데 춘천은 봄춘자잖아. 그래가지고 춘천에는 봄만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춘천에 가보지 않았어. 춘천에 가면 나의 그 환상이 깨질까봐. 그걸 시로 쓴 거야. 봐봐. 겨울에는 불광동이 생각나고 여름에는 냉천동이 생각나고 왜 따뜻하고 차가울 것 같으니까 무릉도원은 도화동에 있을 것 같고 문경에 가면 들문, 경사경, 뭐 한자는 다르지만 기본 소식이 기다릴 듯하지. 추풍령은 가을바람만 있을 것 같고 춘천은 그렇지 까닭없이 연고도 없이 가고 싶지.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운미나리가 발돋움할 것 같고 녹담한 눈이 응달바에 취해두고 마른 억새 깨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피고 있는 진달래꽃 닮은 누군가 있을 것 같지. 왜 느닷없이 불쑥불쑥 춘천에 가고 싶었는데 가기만 하면 되고 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봄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가고 싶은 건데 기대는 몽롱한 안개 피듯 언제나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 없으니까 춘천이 이런 환상이 되는 거지. 또 가기도 겁나. 왜 나의 환상이 깨질까봐.
봄은 산 넘어 남촌이 아닌 춘천에서 오지. 여름날 산마루에 손학비는 이슬비로 봄을 바꾸고 단풍나무는 산허리에는 아지렁이 봄빛을 내려봐. 여름날도 이슬비, 봄비가 내리고 단풍 가을에도 봄의 실루엣이 보이고 쌓이는 낙엽비 때도 봄꽃이 올라오고 지금 뭐야? 어느 계절이든 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노랑 웃음도 쌓이지, 단풍도 꽃이 되지, 가을도 봄이 되는 거야. 비도 눈이 되지. 춘천이니까. 춘천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지.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3개 남았다. 힘내자. 생명에서 유치환 형이 유치진이지. 희곡작가 소 쓴 사람이고 유치환은 유명한 일제강점기 시인인데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이 회의라는 건 뭐야? 삶에 대한 의심,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의구심 같은 걸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견디지 못하여 이 감정을 다 이기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나의 삶이 힘들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거야. 의지가 나타나지. 나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나의 자아를 되찾고 싶다라는 의미야. 거기는 한 번은 백일 태양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 일체의 모래 속에 모든 것이 죽어버린 영겁의 시간,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에 허적에 그 껍데기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그. 그러니까 되게 극한 상황의 곳이지. 모든 건 다 죽어있고 알라의 힘만 있는 다 죽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에 남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의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버리고 극한 상황의 사막으로 가면 나는 나의 본질적인 자아와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 즉 나의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식인으로서 회의감도 구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삶이 되게 힘들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저 사막으로 가서 나를 성찰하고 나의 본질적 자아를 되찾으면 좋겠다. 근데 그 원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은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 모래 언덕에서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겠다.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누룩 소는 어떻게 만들어? 공유, 우리가 말하는 공유류. 안녕. 전 세계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지. 공유주하고 과일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보통 과일주는 과일을 으깨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공유주는 어떻게 만들어? 보통은 곡물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약간 일종의 곰팡이 같은 건데 그 누룩을 넣으면은 곡물이 발효가 되고 곡물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봐봐.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에 곡물 넣고 물 넣고 탄수화물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갖다 놓고 누룩이 이제 이걸 발효시키면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끓면서 누룩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아. 이게 이제 풀이 발효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희고 걸쭉한 거를 체에다가 걸르지. 고온 체에 걸으면 어때? 제대로 걸러가지고 이거 다시 증류하면 소주나 청주가 되는 거고 막 걸으면 막걸리가 되는 거고 위에 거만 꺼내면 동동주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누룩은 이제 술을 발효시키는 건데 이 누룩을 민중이랑 비슷하게 표현해가지고 민중에 빗대어서 표현한 게 누룩이란 시야. 그래가지고 술이 되는 과정과 민중이 이제 자기 헌신의 이미지 누룩이 자기가 삭고 없어져야지만 술이 되는 거잖아. 이것도 그래서 자기 헌신의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쓴 시야. 봐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게 되죠. 떠오르면 이제 발효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거지.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 낮아빠져 있다가 처음에 이제 발효되기 전에는 그렇게 있겠지.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운 가슴, 바람과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발효가 되겠지. 그 사람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걸음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엄동소란의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슨 뜻이야? 민중들은 한 사람이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여 바라고 있다. 엄동설안의 어때? 그 혹한의 상황, 극한의 독재 상황 속에서도 칼멸은 알고 있대. 뭐야? 차가운 이성이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무릎팍 으깨져도 뽑히는 것은 그 것은 물림을 들었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민중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197페이지 보면 속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을 보았느냐? 이제 누룩이 부서지고 형체가 없어지면 발효가 다 된 거지. 지가 죽었어가 문드러져.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면 소는 어때? 물을 같이 넣어야 되지. 그 물을 만나면 발효가 돼서 덩달아 함께 끓어서 성숙해서 숙성돼서 술을 마시면 그 다음에 어때?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서는 얼굴도 되는 중.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게 뭐야? 자기 헌신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감춰준 누룩이 뜨나니 냄새가 퍼지나니 민중의 힘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는 시인 거지. 이해되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다음 196까지가 마지막 204. 이 성분은 누룩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뭐야? 민중을 나타내. 벼는 풀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이거는 풀은 모더니즘 씌어가지고 민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 하지만 벼는 어때? 거기 보면 백성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어디에 나와? 서로가 서로의 몸을 긋고 튼튼해진 백성. 이연에 보면 백성들을 보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거 민중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야. 이 성분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면 벼는 서로 어우러져 산다. 기대고 산다. 민중의 속성을 나타내지. 햇살이 뜨거워질수록 뭐야? 어떤 시련과 고통, 독재 정권의 압력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있고 서로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는 건 서로 협력한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고 더욱 튼튼해진 백성, 연대의식을 나타내지. 죄도 없이 죄지어서, 그러니까 그 죄 없이 탄압받는 상황인 거지.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가 춤춘다는 건 벼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거고 수확의 때가 된 거지. 그때 수확을 한다는 거야. 수확한다는 건 자기 헌신의 의미가 있지. 항상 보면은 이제는 대충 감이 오지 않아. 뭔가 여러 보잘것없지만 여럿이 같이 살고 자기 헌신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다 민중을 뜻하는 게 되잖아. 독재 정권 아예 시가 되고.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논치서 맑게 다스리죠. 의연함이 있지. 내면적 강인함. 풀에서도 나온 표현이잖아. 김수영의. 바람 한 점에도 제 노염을 덮는다. 저의 가슴 더운 일도 한다. 의연함. 자기 내면에 강인함도 있으면서 열정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수확하면서 바치는 넓기 넓은 사랑. 자기 희생이지.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민중의 힘과 민중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시야.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지긋지긋하잖아. 맨날 똑같은 스토리로 계속 나오니까. 나무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대상이고 민중이고 벼, 풀 계열에 나와도 전부 다 민중이고. 이제 좀 이걸 벗어날 때가 됐는데 우리 문학에 실리는 시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7, 80년대 시들은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알면은 좀 쉬워.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새로운 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또 어렵긴 하지. 전혀 처음 보는 시들은. 그래서 작가 이름을 대충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요 시대 작가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작가 이름은 요런 스타일이겠구나 알고 덮으면 좀 쉬워.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어.